누구나 다 에비컬처리스트가 될 수 있다. 그럼 이랬건 저랬건 나는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고 싶어. 제가 지난 40년 동안 헤맸던 것을 불과 4년으로 단축해서.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퀄리티 학술고문 심영주 박사입니다. 자,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에 답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제 이런 형태의 질문들은 제가 벌써 한 20년 정도 전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장규태? 하도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꼭꼭 연필로 눌러 쓴 편지를 실제로 받은 적도 있곤 합니다. 과거에.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이제 동물을 좋아해요. 특히 앵무새나 핀치나 각종 조류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조류 사육 전문가, 즉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라는 말씀들을 주시곤 하세요. 물론 저는 누구나 다 에비컬처리스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잘하는 에비컬처리스트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럼 잘하는 에비컬처리스트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되냐, 이런 맥락으로 보통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비슷한 맥락 드리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새를 기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10만원, 20만원 아버지 카드 들고 나가가지고 청계천에 가든지 어디에 가서 새 파는 사람한테서 새를 사갖고서 기르면, 그 다음에 새끼를 낳으면 이른바 조류 전문 브리더 또는 에비컬처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떠한 설명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저는 특정한 종의 조류와 관련하여 전문 브리더로서 활동하고 동시에 그 분야에서 큰 경제적 성과도 내고 싶고, 또한 학계에도 무언가 기여하는 논문이나 저술도 남기고 싶어요. 저는 국립생태원에서 조류 전문 사육사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저는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저는 샌디에고 주에서, 저는 홋카이도 주에서 조류 쪽에 특화된 조류 전문 사육사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전 세계 최대의 블랙코카투 컬렉션을 보유하고 호주 현지에서 블랙코카투를 보존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로 들어가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하게 새 몇 마리 갖다 놓고 번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브리더 또는 보전 전문가, 큰 사업가, 거대한 컬렉션을 운영 유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에비컬처리스트는 크게 봤을 때 하나는 프로페셔널한 부분에서 상업적인 에비컬처리스트가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아카데믹하거나 논 커머셜한, 즉 비상업적인 계열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상업적인 에비컬처리스트는 자신이 길러낸, 자신이 생산한 조류를 판매하면, 직접 판매해서 수익을 얻으면 상업적인 에비컬처리스트, 즉 커머셜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신은 직접 동물을 기르고 생산하긴 하지만 그것을 판매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연구자로 남으면, 또는 취미로만 기르면 그분들은 논 커머셜 에비컬처리스트예요. 그럼 누가 더 낫고 못하냐? 그런 건 없어요. 일각에서 아니 동물, 살아있는 생명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나쁜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굳이 왜 귀를 기울입니까? 그 누구도 이 새를 길러서 잡아먹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만 마리의 닭을 잡아서 튀겨먹고 있는 나라예요. 그 닭을 잡아서 튀겨먹는 것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거나 욕하지 않아요. 근데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 동물을 심지어 잘 길러서 야생으로 돌려보내거나, 또는 그 동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동물로서 사랑과 행복을 준다면 그게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요. 그럼 이랬건 저랬건 나는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논 커머셜을 말씀드리고 커머셜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논 커머셜과 커머셜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추가되는 부분은 어디에만 들어가냐? 커머셜에만 들어가니까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쉬운 얘기인가요? 제가 스스로 좀 웃을 뻔했습니다.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고요? 에비컬처리스트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동물 전반의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류 및 특정 조류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 전반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의학, 동물 행동학, 유전 육종학, 보전 생물학, 생태학과 같은 것들이 동물 전반의 관리에 대한 것이에요. 부가적으로 특정 종에 대한 것은 뭡니까? 그 중에서 특히 조류, 내가 관심 있는 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 국조인 키위의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럼 키위라고 하는 동물에서 있는 대로 파고 들어가야겠죠. 최신 논문은 다 섭렵해야 되고, 키위에 대한 단행본이 있으면 단행본 봐야 되고, 키위에 대한 허즈번드리 매뉴얼, 동물에서 나온 허즈번드리 매뉴얼이 있으면 그걸 봐야겠죠. 내가 이를테면 블랙 코카투, 그중에서 특히 레드테일드 블랙 코카투의 전문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물 전반의 관리 사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야 돼요. 수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동물 행동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유전 육종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생태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보존 생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다는 아니죠. 플러스 옆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레드테일드 블랙 코카투나 또는 호주산 코카투 또는 코카투 전반의 특성, 생태적 특성, 사육분에서의 특성들을 공부해야 돼요. 자, 이론적인 부분이 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이 이론적인 부분을 실무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실무적인 것을 새를 갖다가 죽여가면서 실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당 분야의 저명한 브리딩 센터, 해당 분야의 저명한 연구소, 해당 분야의 저명한 브리더를 찾아가서 도제식으로 배워야 돼요. 도제식으로 배운다는 게 뭐 돈도 안 받고 10년 동안 맨날 무슨 접시 닦고 이게 아니고, 네, 그 시설, 그 기관, 그 브리더의 브리딩 센터로 들어가서 1년 내지 2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정한 브리더의 시설에서 6개월 동안 있고, 더 큰 시설에서 6개월 동안 있고, 또는 현지에 가서 6개월, 1년 동안 연구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복합적인 연구, 실습 계획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브리딩 센터를 운영하는 경영적인 측면, 특히 축산이나 보전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이 정도면 약 2년, 짧게는, 길게는 3, 4년 정도면 국내에서의 일부 경험, 그 다음에 해외에서의 경험을 좀 더 길게 갖고, 최근 대략 50권에서 100권 정도의 대학교 수준의 전문 서적을 보고 해당 분야의 논문을 읽으면 국내에서는 그 종에서는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는 최고 수준의 에비컬처리스트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8살이라면 군대 갔다 오고, 뭐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가셔도 되지만, 네, 25 전후면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에비컬처리스트로 불리는 기본을 갖추게 돼요. 나는 그런데 이것을 기반으로 상업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사업적인 성과를, 비즈니스로 이걸 더 풀어내고 싶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회계학, 마케팅, 경영 전략, 인사 노무 관리와 같은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가능하다면 유사한 기관들, 그러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로 접근하고 있는 상업 브리딩 센터에서 어떻게 브리딩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까지도 배워야겠죠.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요?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요? 최소한 여러분은 에비컬처리스트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앞에 있는 놀라운 세상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항상 국민학교라고 말씀드리는데,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에비컬처리스트가 뭔지도 몰랐고 브리더란 말도 없던 세상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인공증식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꼬맹이 때부터. 국내에 나와 있는 책의 조류를 사육하는 것 관련한 책의 전체 종수가 3, 4권이 안 될 때 그 책들을 사서, 그 책들이 닳아서 떨어질 때까지 침을 묻혀가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했어요. 해외에 그런 기관이 있는지 찾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왜?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됐던 시기야 비로소 저희 학교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깔렸거든요. 네. 누가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에비컬처리스트라는 용어를 이미 알고 있고, 에비컬처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계시고, 원하면 언제든지 해외의 논문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단언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지난 40년 동안 헤맸던 것을 불과 4년으로 단축해서 저 심용주를 뛰어넘는 놀라운 국제적인 반열에 올라간 에피컬처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피컬처리스트, 사업적 측면에서도 탁월한 직업이고 전문성에 있어서는 국가와 사회, 더불어 국제적으로도 기여할 바가 많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조류를 특히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들도 저명한 에피컬처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에피컬처리스트가 되어서 우리 로빠르게 4년마다 열리는 콩그레스 인터내셔널 데 빠빠가이어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